여보, 큰일 났어요. 애가 있었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키는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채로 손에는 국자를 든 채로 만수의 품에 안긴 작은 것을 보자 오키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충청의 작은 면 단위 마을. 새벽 5시 반 안개가 들녘을 타고 천천히 흘러들었습니다. 회색빛 공기가 집집마다 지붕을 적시고 골목길 돌담을 따라 스며들었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트랙터 엔진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오막살이 한 채 좁은 마당에서 박만수가 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5. 키는 작았지만 어깨는 여전히 단단했고 허리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쥔 손은 굳은 살로 두툼했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만수는 마당 한쪽 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내다가 잠시 빗자루를 세우고 허리를 폈습니다. 등뼈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예전엔 화물트럭을 몰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죠. 부산 항구에서 싣고 온 물건을 강릉까지, 인천에서 받아온 철근을 대전까지 밤새 운전대를 잡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릎이 성치 않아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트럭 운전은 포기했고 지금은 폐지를 줍고 면사무소 분리수거 도우미로 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선 김옥희가 멸치 다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63.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죠. 오키는 경로당 반찬 봉사를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점심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오키에게는 일이자 삶의 이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23세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조용했고 말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경로당은 두 사람에게 일터이자 가족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일찍 나가요? 오키가 부엌 창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오늘 면사무소서 분리수거 날이라 하자니요. 얼른 갔다 오면 괜찮을겨. 그럼 아침 먹고 가요. 국이라도 한 그릇 떠먹고. 아이고, 괜찮어요. 거기서 빵 하나 사 먹을라니께. 만수는 마당 구석에 걸린 낡은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는 반쯤 고장났고 팔꿈치 부분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마을회관 앞 분리수거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고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만수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분리수거장 앞에 섰습니다. 늘 그렇듯 어수선했습니다. 종이박스가 쌓여 있고 플라스틱 병이 굴러다녔고 캔 더미가 한쪽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사소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죠. 만수는 습관처럼 상자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하고 묶고 포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박스 더미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래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약하고 더 가늘고 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박스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스를 젖히자 거기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붉었고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주먹만 한 손은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기저귀와 함께 놓인 작은 우유병, 그리고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 한 장이 담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만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체온은 차가웠지만 울음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가슴 속에 오래전 잊어버렸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날 이후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태어났던 날 병원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얼굴을 보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닫아두었던 문이 덜컥 열리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만수는 자전거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아이를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자전거가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너무 차가웠고 울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로 가야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자전거는 파출소가 아니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애가 있었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키는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채로 손에는 국자를 든 채로 만수의 품에 안긴 작은 것을 보자 오키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오키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가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만수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오키에게 건넸습니다. 오키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담요는 축축했고 기저귀는 차가웠고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서 이렇게 아이고 가슴이 다 서늘하네. 오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끝으로 아이의 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키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솜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이불 속에 감싸고 젖은 기저귀를 벗겼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서 아이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영감, 파출소로 가야 하는 거 아니요? 오키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를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먼저 숨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오키는 오래전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작은 내복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옷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에게 내복을 입혔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파출소 순경이 받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지금 집에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30분 뒤 파출소 순경과 함께 사회복지사 1명이 도착했습니다. 한지현, 32. 검은색 패딩을 입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병원 검진은 필요하지만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수와 오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임시보호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요. 절차상 아동복지센터로 인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키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맡아도 되나요?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펜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만수와 오키를 다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탁가정 등록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 조회, 주거 환경 확인, 교육 이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오늘 밤은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 임시보호로 기록하고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견 경위, 그리고 임시보호자 란에 박만수, 김옥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 검진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분유, 기저귀 같은 건 복지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일단 오늘 밤은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파출소 순경도 따라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등불처럼 따뜻한 숨결을 집안에서 느꼈습니다. 만수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우유병을 데웠습니다. 복지사가 두고 간 분유 한 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 이의 이름이 뭘까요? 오키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제. 메모에도 없었어요. 오키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유병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고 목구멍에서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봄에 왔으니 새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봄이 좋지. 봄처럼 왔으니 새봄이요. 그날 밤 만수와 오키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었고 아이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래전 잊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기억,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의 무게와 따뜻함. 새벽이 밝아올 때쯤 오키는 만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우리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시보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이 되었습니다. 새봄이는 만수와 오키의 집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먹만 했던 손이 이제는 오키의 손가락을 꼭 쥘 수 있을 만큼 커졌고 울음소리도 처음보다 힘차졌습니다. 아이는 밤낮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서류가 오갔습니다. 위탁가정 등록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지, 주거환경 확인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만수와 오키는 처음 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사진을 붙였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도왔습니다.
이장도 도왔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만수 형님, 애기 울면 말이여. 베스미 따신 물수건으로 배를 문질러주면 금방 진정한디유. 경로당에서 점심 반찬을 먹던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팔순이 넘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키 이모, 기저귀는 이거 쓰셔요. 마을에서 십시일반 모았슈. 경로당 총무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기저귀 5팩과 물티슈, 그리고 작은 봉투에 담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키는 손사래를 쳤지만 총무는 억지로 오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으셔요. 우리도 다 자식 키워봤지. 돈 드는 거 우리가 모르겠슈? 오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수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지만 이제는 리어카의 분유통도 함께 실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분유를 샀습니다. 가끔은 작은 장난감도 샀습니다. 딸랑이, 오뚜기, 헝겊 인형. 만수는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손주 생겼슈?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아니었지만 설명하기엔 복잡했습니다. 그냥 손주라고 하는 게 편했습니다. 오키도 바빠졌습니다. 경로당 반찬 봉사는 여전히 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쪼개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7시에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11시쯤 집으로 돌아와 새봄이를 재웠습니다. 낮잠을 재울 땐 휴대폰으로 동요를 틀었습니다. 아기 상어, 곰 3마리, 작은 별. 새봄이는 동요 소리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에는 아기 냄새가 배었습니다. 분유 냄새, 비누 냄새, 보송보송한 기저귀 냄새.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빨랫줄에는 작은 내복과 양말이 걸렸고 거실 한쪽에는 아기 요람이 놓였고 부엌 식탁 위에는 젖병 소독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대화였습니다. 만수와 오키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 오늘 새봄이가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다니께요. 그려? 뭐 보고 웃던가? 내가 깍꿍놀이 해줬는디 히히 웃더라고요. 아이고, 그 웃음 좀 봤으면. 다음에 나도 봐야지. 이런 대화가 저녁 식탁에서 오갔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봄이 이야기로 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나? 오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감, 우리 참 오래 돌았지요. 그려. 근디 돌다 보니 사람한테로 돌아왔네. 하지만 모든 게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지연 복지사는 한 달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친부모가 나타나면 절차대로 인계해야 합니다. 마음 준비도 해두세요. 지연의 말은 친절했지만 오키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친부모.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를 사람. 새봄이를 데려갈지도 모를 사람.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또 잃을까봐. 또 빼앗길까봐. 또 텅 빈 집으로 돌아갈까봐. 밤마다 오키는 새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던 날의 비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의 냄새, 의사가 고개를 젓던 얼굴, 관 뚜껑이 닫히던 소리. 오키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잃지 않겠다고. 이번엔 지키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오키의 마음과 상관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분리수거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기척은 분명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그림자,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선 발소리.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세보미를 보고 있다는 느낌, 확인하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시선.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일까? 미안해서, 겁나서, 그래서 숨어서 보고 가는 걸까? 세보미가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세보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만수와 오키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기 옷을 뜨개질해 주었고, 슈퍼 주인은 분유값을 깎아 주었고, 이장은 면사무소 서류를 직접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회관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모으고 눈치를 보며 요즘 뉴스 보면 버리는 사람도 많다더만 참 세상 말세요. 그러게. 그 부모라는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어지간해야 애를 버리지. 애가 불쌍하긴 한디 나중에 크면 어쩌려고. 제 뿌리도 모르고 자라는 건디. 만수 형님네도 나이가 있지. 애 크면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나.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아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고 오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경로당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들리는 속삭임들. 오키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에는 상처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수는 경로당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마루를 걸레질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낙서였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 줍줍 부모. 만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줍줍 부모. 세보미를 주어서 키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장난일 수도 있고 어른의 악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으로 그 글씨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매직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락스를 가져와 벽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수는 걸레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만수와 오키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서 키우는 사람,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 그저 불쌍해서 거둔 사람. 만수는 오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세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세보미, 오늘도 예쁘네요. 세보미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만수의 손가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만수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고. 이 아이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만수의 다짐을 비웃듯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화장실 문을 열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만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어깨는 좁았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누구요?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발 뒤로 물러나더니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서둘러 도망가는 발소리. 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우리 집을 보고 있었을까? 만수는 파출소에 신고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막혔습니다. 혹시 부모일까? 만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보미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간 사람, 미안하다고 쓴 사람, 혹시 그 사람이 후회하며 겁내며 숨어서 아이를 보러 온 걸까? 확인만 하고 가는 걸까?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웃고 있는지. 만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키는 세보미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만수는 오키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혹시 세보미 부모가 나타나면 어쩔 거요? 오키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만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요? 아니 그냥 복지사가 맨날 그러자니요. 친부모 나타나면 보내야 한다고. 오키는 세보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는 게 맞제. 근디 마음이 그게 안 되네요. 나도 그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만 다가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발소리. 그날 밤 오키는 세봉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봄아, 사람들 말이 다 진실은 아니란다. 누구나 사정이 있지. 너를 두고 간 사람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요. 초겨울이 왔습니다.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발은 가늘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매서웠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걸었습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얼어붙은 땅을 밀며 삐걱거렸습니다. 오키는 집에서 세보미에게 두꺼운 내복을 입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면사무소 앞에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패딩을 입었고 여자는 얇은 점퍼에 목도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면사무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사회복지사님 계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안내했고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지연 복지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여기 맞죠? 말끝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인가요? 네, 저희 애예요.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친자관계 증명, 양육의사 확인. 증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진이나 출생 증명서 같은 것. 여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뜨개 담요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두색과 노란색이 섞인 무늬였습니다. 지연은 그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세봄이가 입고 있던 담요 사진. 무늬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여자가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안긴 작은 아기. 유난히 작은 손을 쥐고 서툴게 미소 짓는 젊은 얼굴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지연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자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원 확인과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가셨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방법을 몰랐어요. 어디 가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아기 버린 부모가 나타났답니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애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를 받은 순경은 난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지금은 보호받고 있었고 부모가 자진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기 버린 부모,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요? 면 카페에도 글이 퍼졌습니다. 분리수거장 아기 사건, 친부모 나타났다는데 처벌은요? 휴대폰 메신저로 글이 돌았습니다. 버린 부모 무책임한 부모 아이가 불쌍하다.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흐려지고 분노만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쳤고 누군가는 처벌을 요구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두 사람의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저녁 무렵 이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수 형님, 큰일 났어요. 아이 부모가 나타났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디요? 젊은 부부래요. 근데 지금 마을에서 난리여. 애 버렸다고, 처벌해야 한다고. 만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나기에서 구겼습니다. 담배가 으스러졌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버린 걸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보았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누군가. 혹시 그 사람들이었을까? 후회하며 겁내며 확인만 하고 가던 사람들. 집 안에서는 오키가 세보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복지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부모가 나타났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키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나, 보내야 하나, 어느 쪽이 세봄이한테 옳은 걸까? 오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봄이는 오키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자신을 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회복지센터 상담실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지연 복지사, 파출소 순경, 그리고 젊은 부부. 상담실은 좁았습니다. 흰색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자는 윤태수, 27. 얼굴은 해맑았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주물렀습니다. 여자는 최다솔, 25. 귀에는 보청기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솔은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왜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가셨는지,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다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발음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쫓겨났어요. 월세 밀려서요. 석 달치 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솔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애기 업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친정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요. 시댁도 마찬가지예요.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둘 다 장애가 있어서요. 저는 머리가 좀 복잡한 게 어려워요. 다솔이는 귀가 안 들려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다솔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만이요. 며칠만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일용직일 찾아서 보증금 조금이라도 모아서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왜 파출소나 복지센터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났어요. 우리가 가면 바로 애를 뺏어갈 것 같아서요. 장애 있으면 애 못 키운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지연은 펜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지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행정 시스템에 두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긴급주거 지원 신청 흔적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상담 예약 신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통보서가 반송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였습니다. 문턱은 높았고 절차는 복잡했고 두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유랑 메모는 남겼어요. 미안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매일 갔어요. 멀리서 숨어서 봤어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애기 안고 집으로 가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빨래 널고 애기 재우는 거 봤어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좋은 분들한테 갔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거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와 오키가 복지센터로 왔습니다. 세보미를 안고 왔습니다. 상담실 밖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세보미를 꼭 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두 분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친부모님과 대면이 필요합니다. 만수와 오키는 일어섰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태수와 다솔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와 다솔은 세보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막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오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에는 후회와 사랑이 똑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려 세상 일이 다 쉬운 게 아니지. 오키는 마주 앉은 두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거였습니다. 다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보미를 조금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과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10명 남짓 모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회의는 조용했지만 말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말은 그만하고 아이한테 좋은 게 뭔지 생각합시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두 사람을 도울 길부터 찾아야지. 애 데려갈 능력이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닌요?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다 길 못 찾은 적 한두 번이요? 길 알려주면 될 일을 버렸다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지. 경로당은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마을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젊은 부부를 위해서 만수는 경로당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지만 별은 밝았습니다. 오키는 집에서 세보미를 재웠습니다.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세보마, 세상은 생각보다 넓단다. 내가 사랑받을 곳도 많단다. 사흘 뒤 면사무소 강당에서 공식 면담이 열렸습니다. 강당은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고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앞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그 뒤로 파출소 순경, 한지연 복지사, 면사무소 담당자 그리고 이장이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만수, 오키, 태수, 다솔. 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낡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꺼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키는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솔은 보청기 볼륨을 조절하며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당 뒤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슈퍼주인, 면사무소 직원. 이 자리는 비공개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이장이 판단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펼치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보미의 양육권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부모 우선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최선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부모에게 바로 인계. 둘째, 위탁 가정 연장 후 친부모 역량 강화. 셋째, 공동보호 가정. 동거 혹은 지근거리에서 함께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도 구했어요. 편의점이요. 새벽 시간이지만 월급 나와요. 다솔이도 세탁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다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말을 조금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서워요. 애기 울면 손이 떨려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분유 타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다 서툴러요. 다솔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수가 다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솔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손말로. 손가락이 공중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옆에서 말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같이 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오키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도 부모였습니다. 서툴지만 간절했습니다. 만수는 팔짱을 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만수는 태수와 다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그 사람들 나보다 젊고 힘도 좋아 보이지만 세상이 내리꽂을 때는 누구든 주저앉게 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들 보낼 때 발 디딜 데가 없었어. 병원비는 쌓이고 손 쓸 방법은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쳐다봤지.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를 버렸다고요? 나는 안 그렇게 봐요. 길을 잃은 거제. 도움 청할 곳을 몰랐던 거요. 그게 죄라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되겠죠? 강당 뒤편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키가 일어섰습니다. 오키는 태수와 다솔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집 방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살면서 해봅시다. 낮에는 우리가 돌보고 밤에는 둘이 배우면서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누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였겠죠?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같이 하면 되니까. 태수와 다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는 게 아니요. 같이 사는 거지. 세봄이한테는 4명의 어른이 필요한 거고. 순간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았고 슈퍼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었고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동보호가정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고 서류에 체크했습니다. 주거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만수 오키님 댁 증축 비용, 생활 지원금도 책정하고요.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연결하겠습니다. 태수님, 다솔님을 위한 부모 교육도 준비할게요. 지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돌봄 바우처, 언어 지원 서비스, 청각 지원 서비스도 바로 붙일게요. 한 달에 2번 정기 방문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다솔도 따라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도 필요해서 하는 거니께. 오키가 다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같이 잘해봅시다. 세봄이 위에서 다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네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족이제.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새봄이가 왔던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들녘에는 초록이 돋았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벗었습니다. 겨울은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만순의 집 마당에는 빨래줄이 가득했습니다. 기저귀와 아기 내복, 작은 양말과 수건, 그리고 젊은 부부의 티셔츠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예전엔 두 사람 빨래만 널렸는데 이제는 네 사람 것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오키는 빨래를 거두며 미소 지었습니다. 빨래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증축한 방에서 태수와 다솔이 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벽을 새로 세우고 장판을 깔고 작은 옷장을 놓았습니다. 태수는 새벽 편의점 일을 했고 다솔은 낮에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독립할 날을 위해서. 하지만 아직은 이 집이 필요했습니다. 만수와 오키가 필요했습니다. 네 사람은 새봄이를 중심으로 저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어카의 분유통뿐 아니라 장난감도 실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깨끗한 상자로 블록을 만들었고 버려진 헝겊으로 인형을 꿰맸습니다. 서툴렀지만 새봄이는 좋아했습니다. 오키는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호박죽, 단호박 미음, 소고기 진밥. 경로당 반찬 봉사에서 배운 솜씨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낮잠 루틴도 오키가 맡았습니다. 동요를 틀고 등을 토닥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아기 체험 코너.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 육아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오키가 강사였습니다. 태수는 육아 코칭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면사무소 교육실에서 열렸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 트림시키는 법. 태수는 공책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연습했습니다. 안전벨트 채우는 법도 배웠고 유모차 접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솔은 수어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새봄이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다솔의 손짓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다솔은 청각재활센터와 연계해서 아기 감각놀이도 배웠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 촉감이 다른 천조각, 알록달록한 공. 다솔은 새봄이와 놀아주며 웃었습니다. 오키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엄마구나. 새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뼉을 치며 응원했습니다. 새봄이가 만수에게 걸어가면 만수가 안아 올렸고 오키에게 가면 오키가 볼에 뽀뽀했고 태수에게 가면 태수가 높이 들어 올렸고 다솔에게 가면 다솔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면사무소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공동 양육 가정 안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일어납시다. 지연복지사가 만든 포스터였습니다. 만순의 집 사진이 작게 실렸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오키, 새봄이를 안고 있는 태수, 웃고 있는 다솔,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만수. 포스터는 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갔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벽에 있던 낙서 자리에는 이제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 4명의 사람, 그리고 작은 아기.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봄이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오키가 작은 종이를 덧붙였습니다. 버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마음만 있었을 뿐. 어느 저녁 마당에 평상을 펼쳤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키가 보리차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이었지만 차는 시원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고 구름은 붉게 물들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영감, 우리 참 오래 돌았지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근디 돌다 보니 사람한테로 돌아왔네. 태수가 조심스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보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불러도 돼요? 만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키가 허리를 곧게 세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려. 우리 식구지. 다솔이 손말로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오키가 다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역을 지나는 막차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4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새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4사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작은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4사람은 일제히 손을 뻗었습니다. 새봄이가 중앙에 섰습니다. 만수가 한쪽 손을 잡고 오키가 다른 손을 잡고 태수가 어깨에 손을 얹고 다솔이 등을 감쌌습니다. 4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4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한 집에서 사랑은 피보다 진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4사람과 한 아이 그리고 봄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